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오전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담화에는 대국민 사과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담화가 허탈해하는 그리고 분노하는 국민들을 어느 정도 다 잘내줄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정국, 해법은 없는지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정말 뒤숭숭합니다.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요, 문제는 노웨이 아웃,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정말 답답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선수구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설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설원입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아침에 일찍 나온다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제일 힘든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 이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세계에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희한하고 황당하고 그리고 뭐 분노는 하늘 끝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무당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일개 아니자라고 뭐 이성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순실이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한 통속이 되어 가지고 같이 놀아나면서 나라를 완전 뒤집어 놨습니다. 그 사이에는 부정비리가 다 껴있고 국정 곳곳 부분에 농단을 하고 도대체 이건 뭐 부끄러워서 정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세계 가서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런 경우는 저도 뭐 60 이상 살았습니다마는 처음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혜원 의원이요. 네. 폰에 나온 국민들께서 피켓에 이게 나라냐라고 써갖고 나오셨는데요. 정말 그걸 보고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사실 너무 참담하고 이런 나라 만들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앞에 여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얘기해 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조사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힐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번 이 사과가 1차 1분 30초였던가요? 예, 맞습니다. 뭐 일체 기자들 질문도 받지도 않고 사과도 아니죠, 그건. 아, 참,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녹화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난번에 녹화를 했죠. 예. 뭐 오늘은 생방송 하겠죠. 생방송하고 또 기자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하겠죠. 근데 지난번 이 사과 형식의 그 녹화 대국민 이 방송은 그건 정말 이 국민들 또 한 번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마치 진솔한 이런 반성의 자세 뭐 이런 것도 보이려고 할 터인데 지금까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나? 사과할 생각이 정말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오늘 뭐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행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뭐 어떤 식으로 기자회견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진솔하게 하는 것처럼 눈물로 흘리고 국민 앞에 석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게 진심일까? 저게 정말 사과일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서 참 걱정입니다. 예, 이혜원 의원님. 오늘 대국민 담화라고 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라고 하면 또 일방적으로 그냥 공지하듯이 본인의 입장만 설명을 하실까 봐 사실은 이제 질문도 보면은 여태까지 대통령이 되시고 질의응답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받으신 기억은 없거든요. 그냥 미리 이제 정해준 질문 그리고 기자들하고 어떤 질문을 받기로 협의하고 이렇게 주로 나오셨는데 오늘은 나오는 모든 질문을 좀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제한 없이. 시간 됐다고 끊지 말고. 근데 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자칫 그렇게 하고 대국민 담화 잘못하면 이게 또 검찰에 가이드라인 제공한다는 얘기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뜩이나 검찰 수사가 지금 국민들 신뢰를 상당히 예. 못 얻잖아요. 왜냐하면 뭐 짜맞춘 듯이 예. 맞추고 나오고 다 하나같이 추적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행방이 밝혀지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동시에 다 귀국한다고 하고 출두한다고 하는 것부터도 그랬고 또 들어와서 이제 최순실 씨란 사람이 검찰로 바로 가지 않고 31시간. 예, 31시간 있었던 것도 어이가 없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검찰이 뭐 민간은행을 다 압수수색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정유라 씨 그 계좌. 이 관련자들의 계좌를 다 압수수색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것만 싹 빼놓고 법인 계좌들만 개인 계좌는 싹 빼놓고 법인 계좌들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런 31시간 동안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돈을 다 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지금 기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제발 이번에는 국민들이 기겁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이야기 다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저는 이제 그 대국민 사과를 이게 잘하면은 뭐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뭐 굉장히 이 속도를 보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요. 조금 전에 이혜원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이게 막 지적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안 했었어요. 계속 미루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걸 뭐 정광석화라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누군가 뒤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누군지 뭐 한간에는 김기춘, 최경환 두 사람이 한다 이런 설도 있고 또 뭐 다른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도 정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뭐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확실히 있을 때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계획으로 이러고 있느냐. 정말 진솔하게 다 틀어놓고 사과하고 내려놓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정을 다시 장악해서 하던 걸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자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계속될 것 아닌가. 좀 그런
뭐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요, 이게 오늘 담화에서 예를 들면 이선 후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제 있었던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그 기자회견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총리 얘기를 하셨고 김병준 내정자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헌법에 별로 총리의 권한이 이렇게 많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네. 그거는 본인 얘기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에 취임하셨던 분들도 취임할 때마다 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취임하고 나서 지금 누구도 총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기억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고 지금 정 총리 그다음에 황 총리 모두 다 투명인간 총리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취임할 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대통령의 총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총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다. 근데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이번에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내가 총리를 활용하는 또는 총리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과거와 180% 다르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총리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총리라고 인정 안 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총리 지명자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을 뿐이지 네. 국회에서 그 청문회도 받을 수도 없고 따라서 총리가 될 수 없어요. 한간에는 총리 서리로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이미 위헌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런 경우가 있었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게 위헌 시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총리 서리라는 이런 장치가 없어졌어요. 지금 서리하겠다면 또 한 번 위헌적 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 쪽에서 뭐 정부 여당 내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건 극우 내각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총리를 지명하거나 할 때는 야당과 여당과 협의해서 이번에 어떻느냐 이렇게 하고 나와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이 사람 하겠다 과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리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과거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요구는 물러나십시오. 사퇴입니다. 물러나십시오. 물러나셔야만이 모든 게 정리가 되지. 지금 이 식으로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총리 임명하고 비서실장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계속해서 국정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거의 90%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리 임명 뭐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저분이 우리 대통령이다. 이런 심정이 사라졌습니다. 그걸 정확히 아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근데요, 지금 서른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 과거에 말이에요. 제가 이 의원님께 좀 궁금해서 과거에 여소야대인 상황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비상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여소야대면 청와대에서 임명한 총리가 제대로 이 순탄하게 총리직에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명을 하면 이게 국회에서 받아줄 줄 알았나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총리를 지명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국민의 90% 이상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뭐 여론조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50%에서 한 70% 정도가 대통령 물러나십시오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총리를 혼자 낙점하고 지명하는 거는 불신하는 거죠. 대통령을 불신하는데 대통령이 혼자 지명하고 낙점하는 총리는 도저히 그 총리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다 준다 하더라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 지도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직계라고들 다 알고 있는 그 새누리당 지도부마저도 이 총리는 안 되겠 책임 총리제는 안 되겠으니까 거국 내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전혀 무시하시고
책임 총리제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대통령이 다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총리를 지명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을 하는 요 카드, 요게 대통령이 쓰실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카드 중에 거의 마지막 기회 같았는데 떠나간 민심을 대통령에게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돌려올 수 있는 정말 거의 마지막 기회를 왜 이렇게 안타깝게 활용하지 않으시나 정말 속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9.2% 그리고 대통령 하야 얼마나 동의하는가 67.3%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는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31일 유선전화 면접 39%, 인터넷 조사 61%, 이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응답률은 20.3%, 그리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두 분이 말씀하셨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총리로 지명됐다는 김병준 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그분이 뭐 나오면서 파한대소했어요. 받아들이면서. 첫날에. 네. 그래서 다 신문에 일면에 그게 났죠. 저게 지금 파한대소하고 할 일인가. 그리고 이게 총리를 지명했다 해서 지금 받아야 할 사안인가. 국민들이 다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았다고 저렇게 즐겁게 웃어야 되느냐. 그러더니 또 어느 순간에 또 어제 울었어요. 막 울더라고요. 네. 이게 뭐 진심이 도대체 뭐냐. 어쨌든 그분이 노무현 정부 때 뭘 했다고 그래서 뭐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지켜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일찍이 노무현 이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하던 분들로부터 떠났습니다. 떠난 분이기 때문에 뭐 또 한강욱 실장도 마찬가지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으로 떠났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의 정신을 잇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두 분의 정신을 잇는 것처럼 포장하고 기만하려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실 이제 야권 인사로 포장은 돼 있지만 그건 10년 전 얘기고 10년도 더 지난 얘기고 최근 2, 3년 동안의 행보는 여권 인사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김병준 총리 지명자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새누리당 행사 때마다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셨는데요. 뭐 새누리당에 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한강욱 국무통합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제일 열심히 뛰셨던 분이잖아요. 저보다 높은 자리서. 한나라당에 새누리당 입당했죠.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잘 알죠. 잘 알고 과거에는 제가 모시던 분의 한 분이었는데 뭐 이런 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은 우리 당을 떠나서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에 입당했죠. 그러니까 여권 인사를 야권 인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건 제가 봐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거국 중립 내각을 다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오늘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앞두고 여야 두 분의 중진 의원,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과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앞두고 여야의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그 해법, 지금의 상황 진단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30의원,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30의원 두 분 모시고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얘기하기 전에 오늘 분명히 대통령 담화에 등장할 이름이 최순실일 겁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제가 여쭤볼게요. 두 분 최순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특히 이제 이혜원 의원께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시고 한 번은 공천도 못 받으시고 그런 진짜 고초를 겪으셨는데 들어보셨어요? 2007년 대변인을 하던 당시에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건 뭔가 비선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식 회의나 캠프 회의에서 결정을 막 하고 본인도 동의를 했는데 불과 몇 분 후에 그걸 뒤집는 일들이 있고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제3의 인물과 얘기를 하는구나, 조언을 듣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점점 하게 됐고 비선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점점 굳혀갔죠. 그 이후에도. 근데 그게 저는 정윤회 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고리 3인방 뭐 무슨 문건 옛 파동이 있고 이래서 그때 그 사람이 정윤회 씨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최순실 씨라니까 정말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주방일 좀 하시고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 아내인 건 알고 있었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본 적은 없어도. 근데 주방일 좀 하신다는 얘기 들었고 이제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좀 챙겨드린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런 줄 알았던 분이 이게 뭐 완전히 국정을 예산을 뭐 수천억씩 주물르고 외교에 국방에 온갖 거를 넘나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거의 뭐 이건 아연 실색이에요. 선 의원님은 사선하신 동안 많은 얘기를 접해보셨을 거 아닌가. 비선이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알았죠. 어떤 측면에서? 왜 알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서 10년 넘게 의정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본회의에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저하고도 이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상임위 활동을 안 해요. 안 들어와요. 아예. 한 번인가 두 번 들어와서 뭐 인사만 하고 나가요. 발언을 안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될 터인데 국회 속기록을 들여다보면은 박근혜 의원이 말한 게 없을 거예요. 의정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당대표라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대표는 몇 년 안 했습니다. 몇 년 안 했죠. 그래서 의정 활동을 전혀 안 했네. 국회의원 활동을 이렇게 했다면은 이건 누군가 뒤에서 자꾸 조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미 비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완벽한 일테면은 꼭두각시라고 그래야 됩니까? 로봇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고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죠. 이게 근데 저도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데
지금 아까도 잠깐 서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죠.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당신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자,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해법을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난국을 해치는. 사실 새누리당은 좀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뭐 당론을 일정 하나로 묶어서 말 수는 없고 제 생각에 네. 지금 뭐 오죽하면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 아픔, 참담한 심정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오죽하면 저런 말씀까지 하실까 하지만 국정을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호를 세울 수는 없는 만큼 경제도 안보도 위중한 상황인데 저는 좀 투 트랙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한 트랙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정말 낱낱이 명백히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도 받고 그래서 가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엄혹한 처벌을 받고 또 한 트랙은 국정은 돌아가게 해서 당장 하야나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국정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여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총리와 내각을 만들어서 국정은 좀 돌아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오너를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청와대는 뭐 1차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부분만 했지 전체는 또 안 했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총리야 이제 갈아야 되는데 책임 총리로 하고 극우 내각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총리 부분도 갈아야 되고 또 한 부분은 당이 있습니다. 이현우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저 당이 앞으로 어떻게 정돈해낼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그 새 당정청 이 3부분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죠. 특히 당이 얼마나 최순실 사태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 사태에 책임 있는 분들은 물러나야죠. 이정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남의 당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소위 친박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죠. 그분들이 계속해서 전국을 쥐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이거 정리 안 됩니다. 그런 국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싸우는 이런 상황이 갈 것이기 때문에 점점 대한민국은 불행해지는 결과만 나오는 거죠.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서른 의원님께서 이제 새누리당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그 언론 보도가 또 참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저 문자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어제 이정현 대표에게 그 문자가 온 거 이 대표라고 지칭을 하면서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이런 또 문자를 읽는 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보낸 사람이 거위꿈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정현 대표께서 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이름이 이제 그건데 물러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지금 비박계는 다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친박 지도부가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당 안에 정치를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친박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오다를 받지 않고는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고요. 지금 심지어 뭐 횡행한 소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소위 지도부 퇴진을 요구한 사람 중에는 비박 일색만 있는 게 아니고 친박과 비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비박 소위 말하면 친박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것은 친박 비박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도부와 비지도부. 지도부가 아닌 사람들은 이번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차은택, 죄송합니다. 이름 헷갈리네. 좋네요. 차순실. 예, 한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국민의 의혹을 사고 국민의 대표 앞에 설명해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다 그러냐 아무 근거도 없이 왜 음해하냐 철벽 방어를 하면서 국감장에 못 나오게 앞장서서 막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번 일의 원인 제공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고 이런 분들이 물러가야 사태가 제대로 수습이 된다. 이렇게 이제 50몇 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친박 비박이 다 섞여 있었단 말이죠. 서명에는. 근데 일일이 지금 친박 좌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그 서명에서 빠져라.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상한 파일을 가지고 개개인을 협박한다는 괴담까지 있어요. 뭐 사정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지는 이런 괴담까지 있는 마당에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러날 분들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좋게 말해서 안 듣게 되면은 그때는 물리적 이 동원되죠. 정치 현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물리적 힘이 동원되면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말하자면 폭풍전야? 그 표현이 좀 모자라요. 혁명전야 같은 느낌이 들어요. 4.19 직전의 상황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걸 그렇게 가게 만들어 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치권이 정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물러갈 사람은 물러가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을 보존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하던 그런 이 국민들을 속이고 협박하고 기망하는 이런 짓들을 하게 되면은 국민이 정말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현장 정치에서 그 국민들 속을 다 보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정말 이건 큰일 납니다. 이혜원 의원이 좀 힘내십시오. 자, 시간이 1분씩 제가 드릴 텐데 국민들이 제일 걱정한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외교입니다. 외신에서도 최순실 사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체감을 합니다. 많은 외신들이 저한테 이제 그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스캔들이 될 수 있다. 바로 최순실 사태를 의미하면서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외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외교 국방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외교 국방에서도 최순실이 관여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일테면은 개성공단을 저렇게 폐쇄하는데 최순실이 관여 안 했느냐? 예. 했을 수 있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통일부 장관이 확실한 답변을 안 해요.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개성공단에서도 개성공단 폐쇄하는 결정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사드 배치에 있어서도 린다긴가 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드러난 건 10분일밖에 안 났다. 남은 10분이 그거 남아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에 따라서 외교 국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손을 떼야 합니다. 손을 뗀다는 말은 내려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혜원 의원님. 예를 들면 이제 사드도 이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제 최 씨가 방위 산업에 손을 댔다, 뭐 각종 이권 개입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전격 결정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고 중국도 여기에 이제 손을 얹으려는 징후가 포착이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국가안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 의혹부터 진상을 철저히 검찰이 규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의혹을 규명하고 국가안보만큼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미르재단이 각종 관여했다는 뭐 코리아 에이드부터 온갖 그 외국 원조, 공적 원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나 이런 거랑 관련되지 않고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중단을 하고 이것도 진상이 규명되고 나서 추진을 하든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0시 30분에 과연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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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